안녕하십니까. 한옥석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6월 이제 말, 그러니까 6월 말은 또 반기 결산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분기 또 결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과정을 넘기는 과정 속에서 아마 기관 투자가들이라든지 외국인 투자들은 윈도우 드레싱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주식은 팔고 좋은 주식으로 일단 이제 교체하는 이런 과정을 갖다 보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결산 실적을 갖다가 또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좋은 주식을 매수하고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을 팔고 뭐 이러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주로 일단 매부를 갖다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상 이 메이저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 들어서 지수가 조정을 받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말 또 반기말 차익 매물이 출회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을 거치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죠? 그래 주식이라는 것은 뭐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적당한 조정을 거쳐가면서 가는 것이 더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다.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좀 조정을 거치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부동자금이 정권시장으로 이동했다가 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탁금과 신용잔고 추이를 갖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예탁금이 66조 대까지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신용융자잔고가 20조 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3분의 1 정도가 신용으로 일단 또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개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중에 부동자금이 1,300조를 갖다 도는 것으로 일단 대략적으로 이제 본데 이 부동자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높은 수익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부동화된 단기 부동화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로 일단 CMA라든지 MMF라든지 이런 자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은행권에서 일단 이탈해 가지고 부동산이라든지 정권시장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일단 자금이 좀 유입될 조짐을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주가에서도 5,000포인트대로 향해서 가자 목표를 갖다 정해놓고 TF를 갖다 구성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으로 일단 가는 자금 투기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뭐 6억 이상 대출을 갖다 못하게 일단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강 벨트가 지금 매수가 한산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을 갖다가 일단은 해주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로 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상으로 일단 부동산을 막으면은 옮겨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시장은 확실히 지금 물꼬가 정시로 트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면은 불경기하의 강세장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불경기하의 강세장이라는 것은 경기는 좋지 않지만은 각종 일단 이제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쓰다 보니까 그 자금들의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수급에 이어서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는 것인데 그 조짐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미국의 그 1쿼터에 1분기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5%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사실상 뭐 그렇습니다. 미국은 소비 경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GDP의 일단 70% 이상이 소비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소비가 유지될 수 있는 조짐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소비가 왜 위축되느냐? 사실 4월 2일부터 이제 상호 관세를 갖다가 매기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관세를 갖다가 플러스 시켜 가지고 구입하다 보면은 그만큼 일단 가격 부담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사재기를 한 것이다. 근데 그 사재기한 자금이 일단은 사재기한 그런 물건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소비가 다 되고 나면은 다시 일단 관세가 붙은 상태에서 소비를 할 거 아니냐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됐을 때 물가 상승 압박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미국의 연준에서도 지금 함부로 금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GDP가 하향세를 갖다 거듭하고
이런 상태를 보이다 보면은 이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충분히 본 후에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월 말에 가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험세이 열리는데 거기서 아마 금리를 또다시 동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에 가서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 주시장으로 일단 자금이 유입되는 정책,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 이슈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포괄적 핵 협상에 대해서,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 포괄적 합의를 하자, 이렇게 트럼프가 일단 제안을 했는데, 이란에서는 우리는 그럴 거 없다, 핵 협상을 갖다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IAEA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지금 이란은 수개월 내에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핵 활동 갖다가 만약에 이어간다면은 트럼프는 다시 파괴를 갖다가 할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갖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은 이란은 핵을 갖다 개발할 수 있다,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재생하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라늄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현재 감이 안 잡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또다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또 고조될 수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을 갖다가 포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아무튼 이런 이제 여건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거는 진행 중에 있다. 휴전일 뿐이지, 휴전이 끝나고 나서 이란이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면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중동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불거져 나온 것은, 트럼프는 그동안 일단 이제 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9월 달로 관세 협상을 또 유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각 국가들이 관세 서한을 보냈는데, 우리 유예할 의사 없다. 25%에서 50%를 관세를 매기든지, 아니면은 뭐 최소 10%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선에서 후퇴가 없다, 이런 입장을 다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7월 8일까지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을 갖다가 벌이는 상태 속에서 거기서 일단 연장을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조차도 일단 중요한 것이고, 관세를 갖다 적용받는다면 어느 정도 적용할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출 관련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수출 예상치를 보면은 사실상 뭐 1분기, 2분기 모두가 좋지 않았고요. 3분기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관련주가 탄력을 받고 올라가기가 참 쉽지는 않은 거죠, 사실. 자,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매수세가 이렇게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태인데, 개인들이 매수할수록 반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외국과 기관들을 파는 겁니다. 이들은 주로 시가총액 비중이 큰 것을 갖다가 주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 차트를 갖다 여러분들 보면은 분봉 차트입니다. 60분 분봉 차트를 갖다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는데, 처음 하락이 A파였고, 그 다음에 B파 반등을 했고, 다시 C파동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이 C파동을 또 완성을 하고 하방에서 유지하고 상승으로 돌았을 때, 그때가 비로소 일단 이제 회복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이 바로 일단 6월 말입니다. 이 6월 말을 지나면서 일단 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변화가 오지 않을까, 다시 이렇게 생각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죠? 처음에 이제 하락을 했다가 A파 떨어지고 B파 반등했다가 C파동 조정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오늘 그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회복세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오늘과 내일 이 두 날이 좀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 반기 말에 조정을 좀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반기 또 회복세를 갖다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쉬어야 될 자리에서 쉬고 있는 것이다. 쉬고 또 다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종목군별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 결산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뭔가, 당연히 반기 결산을 할 때는 이 불경기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런 와중에서 좋은 종목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고,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실적 좋지 않은 종목들을 팔아가지고 실적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는 그런 어떤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됩니다. 나는 손실을 봤기 때문에 팔 수 없다,
이런 어떤 생각보다는 경기가 심화되어 있는 악화가 심화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부실한 종목들을 갖고 있거나 또는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을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바꿔주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주주 환원 정책도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반기 결산하면서 중간 배당하는 기업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단 우리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힌 그런 이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그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갖다가 쓰는 기업들이 예고한 기업들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있냐면은 바로 그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행과 정권, 보험 이런 기업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주회사들 이런 기업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최근 들어서 외국학 기관들이 반기 결산을 위해서 일단 이제 또 윈도우 드레싱을 위해서 차익을 갖다가 챙기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6월 말을 넘기고 나면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한번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죠? 또 실적이 악화된 종목들은 그만큼 일단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팔아가지고 교체하는 거 이것이 바로 반기 결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자, 그리고 원전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을 일단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단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체코 쿠반이 일단 원전을 갖다가 우리가 수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체코는 5, 6호기를 갖다가 추가로 일단 또 입찰을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이제 또 일단 거기에 입찰에 참여하겠죠. 그죠? 참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 2호기를 갖다 우리가 해봐서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런 업체들이라든지 프랑스의 업체들이라든지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때문에 이 체코 투커반지 5, 6호기도 우리가 따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단 원전 10기를 갖다 추가 건설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 정부입니다. 그죠? 원전 정책으로 완전히 회귀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원전 10기에 우리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핀란드에서 지금 이제 원전을 갖다가 이제 회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핀란드. 그리고 북유럽이 일단 이제 원전을 회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또 중요한 것은 이 동유럽도 일단 이제 원전 사업을 갖다가 확대하는 상태에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원전을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웨스팅하우스하고 손잡고, 한수원은 오클로하고 협업하면서 MOU를 체결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미국 업체들과 이렇게 손을 잡는 이런 현상들을 갖다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우리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원전 10기 건설하는데 거기에 우리도 바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전은 사실상 르네상스 시대를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국내적으로도 우리가 보면 사실상 이 산자부 장관 후보로 두산 LBT 사장이었던 김정관 사장을 갖다가 지금 장관 후보를 지금 이제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일단 현 정권이 과거 일단 이제 민주당 정권 때와는 다르게 원전 정책을 갖다가 지금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런 제 입장입니다. 그죠? 원전을 갖다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겠다. 이런 이제 정책을 갖다가 지금 이제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원전은 SMR이든 대원전이든 간에 앞으로 향후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어쩌면은 너무 많이 올라갔던 그러한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원전이 이번 조정 갖다 잘 거치고 나면은 좋은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산자부 장관 후보로 두산 LBT 사장을 갖다가 일단 지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두산 LBT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태에 있고 또 원전의 어떤 이제 힘이 좀 실리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감도 우리가 한번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둬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인식을 좀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일단 D램을 갖다가 일단 이제 설계를 갖다가 중앙 배수전 설계를 갖다 변경을 시켰어요. 그죠? 이것이 일단 기술 향상이라고 봅니다. 왜 향상이냐면은 이 적은 면적이면서도 발열을 갖다가 낮추고 정보 전달은 높이는 이런 이제 설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D램 생산 수율이 60% 이상이나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D램에서 삼성이 가장 고민해왔던 것이 바로 수율 문제였는데 이 수율 문제를 갖다가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6세대 D램이라고 할 수 있는 원C D램에 적용을 갖다가 하게 되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하게 되면은 이 생산된 6세대 D램을 갖다가 계속 쌓아 나가는 그런 적층을 갖다는 이 4세대, 그러니까 6세대 HBM4에다가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뒤처졌던 이 HBM 부분에서 일단 추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이 HBM4를 갖다가 하반기에 일단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SK 하이닉스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는 이야기 되죠. 그 D램 1위를 갖다가 되찾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시각이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부정적 시각을 접고서 긍정적 시각으로 일단 가져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2분기에는 삼성전자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직까지는 뭐 일단 기술 향상에 의해서 매출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삼성전자도 이제는 못 올라가서 일단 지금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제는 갖고 계신 분들은 힘을 내도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좀 덧붙여서 우리가 말씀드릴 것은 이게 일단 이제 시장의 어떤 지배력을 갖다가 갖는 거, 과거의 어떤 흐름이 역전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주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D램에서 1위였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 올해 들어봐가지고 SK 하이닉스 1위차를 갖다가 뺏겼습니다. 그럼 뺏기니까 삼성전자는 못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이에 SK 하이닉스라든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D램 회사들은 그냥 엔비디아에다가 공급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HBM을 공급하면서 엄청나게 날아가는 이런 양상이 되었습니다.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만 못 올라가고 D램 회사 3개사 중에서 SK 하이닉스하고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날아가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일단 이제 심각한 상태였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절치부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기술 향상에 집중해 왔던 거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일단 달성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도 그 상승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IT 회사들은 기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IT 회사가 기술이 뒤져버리면 주가는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체도 올라가겠지만은 삼성전자향 소부장 반도체 이런 것도 일단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 들으시겠죠. 그죠? 자, 그런 점도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I 로봇은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그래서 현 정권도 일단 AI에 대해서 대규모로 일단 투자를 갖다가 하겠다는 입장을 갖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대기업들도 여기에 일단 속속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을 갖다가 밝히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AI에서 미국과 중국 그 다음이 돼야 되는데 지금 3위짜리도 일단 지금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고 한 4, 5위 정도로 되나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일단 이제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이런 기술력으로서 미래를 갖다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뒤쳐져 버리면은 한국의 미래를 암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AI와 로봇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정부가 KAI를 해가지고 이 모델을 갖다 컨소시엄 참여 기업을 또 모집합니다. 7월 20일까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일단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바로 일단 뭐냐 하면은 네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썰트룩스라든지 이스트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참여하기로 일단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여 기업들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이 일단들 네이버 소스에 이제 몸담았던 그런 임직원들을 갖다가 주요 요직으로 일단 이제 지금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 하면은 바로 일단 네이버는 소버린 AI라는 거죠. 그 자체적으로 일단 AI를 갖다 키워가지고 외세에 일단 AI를 갖다가 막는 이런 어떤 이제 AI를 갖다가 키워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선언했던 것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그게 일단 지금 현 정권과 역시 맥이 통하다 보니까 그게 임직원을 갖다가 주요 요직으로 일단 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앞으로 일단 긍정적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 단기 조정은 또 거치겠지만은 상승세를 갖다 이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야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이죠. 그죠? 그 피지컬 AI. 이 AI의 일단 최종 단계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죠? 피지컬 AI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차가 일단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상태 속에서,
이제 옆에도 차가 있고 앞에도 차가 있고 뒤에도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추월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상대방 일단 이제 자동차하고 일단 서로 일단 주고받으면서 바로 일단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가지고 추월을 갖다 하는 틈을 보고서 일단 추월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자체 판단 능력을 가진 겁니다. 그죠? 그 자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지컬 AI거든요. 그죠? 냉장고에 일단 소주가 없다 그러면은 소주가 AI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소주를 갖다 문 앞까지 일단 갖고 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주인이 일단 이제 빈 그 소주를 갖다가 빈자리에다가 일단 넣는 거죠. 그죠? 이렇듯이 바로 피지컬 AI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주목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AI와 로봇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죠?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과 방산. 이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주도였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조방원. 방사는 유럽 방위비 인상 합의를 해서 거기서 일단 이제 가성비가 높은 항우산 방산을 갖다가 수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선은 뭐 트럼프 자체가 한국의 조선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난번에 일단 대학 교수를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사절단이 HD 현대중공을 갖다가 방문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이제 실질적으로 한국이 만큼 민간 부분에서 일단 LNG 운반선을 갖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잠수함을 갖다 건조할 능력이 있는 건지 또는 군함을 갖다가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 지금 무너진 일단 이제 미국의 조선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행정 명령을 내린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조선업도 일단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원전은 방금 말했다시피 한미 기업 간의 협업이 강화되면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봤다면 이러한 이제 주목도 좋긴 좋은데 너무 올라있기 때문에 너무 올랐다는 것은 미래 기대감까지 이제 반영한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빠졌을 때 사가지고 반등할 때 팔고 이렇게 치고 빠지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터 화장품. 이 블랙핑크는 7월부터 일단 월드2에 났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K-팝이 부활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7월 중 한중간 이제 비자 면제를 갖다 하게 되죠. 그죠? 유크들이 또 많이 유입되기도 하고 그러면 화장품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기도 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엔터와 화장품은 수요 증가 속에 있고 수익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듯이만은 아시아가 일단 좀 화장품이 좀 위축되어 오다가 지난해부터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수요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일단 유럽이라든지 프랑스가 일단 화장품의 맹주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북미, 남미, 그 다음 중동 이 모든 지역에서 한국의 화장품이 일단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1등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관점에서 엔터 주던 화장품은 조정도 받겠지만 조정받고 상승하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조정을 잘 받았을 때는 매수를 갖다 고려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BTS가 지금 이제 돌아오는데 그 와중에서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뉴진스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일단 방시혁 의장의 또 법적인 문제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제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또 주가를 갖다 누르는 힘으로 작용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K-팝의 대명사라면 BTS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BTS가 들어온다는 것이 더 큰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소한 악재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을 극복하고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화장품이 사실은 업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그런 상태라면은 우리는 화장품도 일단 서서히 관심을 갖다가 하반기에는 좀 가져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차 전지는 여전히 캐점 상태에 있고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트럼프 리스크라는 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을 갖다 없애버리겠다.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없애버리겠다. 또는 세제 혜택도 없애버리겠다. 그러면서 일단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친환경 부분,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상원에서 일단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 세제 혜택을 없애버리겠다. 그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그런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은 과세를 갖다 하겠다. 이런 어떤 정책을 내놓는 겁니다. 그 트럼프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보면
사실상 2차 전지도 친환경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없앤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트럼프 리스크죠. 그죠? 근데 이것을 또 많이 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특별히 나쁠 것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 내년쯤에는 캐전 탈출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죠? 지금 자동차 메이커들이 하반기에 내놓는 그러한 신차들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총 22종 중에서 11종이 순수한 전기차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일단 이제 이 내연차보다는 이 지금 전기차가 그만큼 잘 팔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배터리 용량도 일단들 수출 용량을 보면은 자꾸 증가세에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전기차 가격도 많이 싸지고 그 전기차 일단 스펙도 좀 좋아지면서 내연차와 경쟁이 충분히 된다. 그리고 일단 유지비가 전기차가 일단 3분의 1밖에 들지 않아요. 내연차보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자동차 값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유지비를 따지다 보면 비싼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불도 일단 안 나고 점차 자꾸 주행거리도 늘어나고 충전 시간 단축되고 이런 것이 바로 캐전 탈출의 일단 이제 중요한 시그널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내년 탈출할 것이라면은 올 4분기부터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아직 트럼프 리스크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4분기에 가면은 내년 캐전 탈출을 갖다 이제 반영해서 미리부터 움직여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하시고요. 대응 전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의 특성은 종목 장세이고 순환 장세입니다. 같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같은 업종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두 종만 올라가는 것이죠. 좀 선택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또 이것도 다음날에 가면 다르게 또 올라가 버리고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면 또 물리는 거죠. 그죠? 그럼 까다로운 장세예요. 그죠? 그러나 일단 우리가 조정을 받더라도 또 가는 종목들이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일단 금융지주사, AI, 로봇 이런 것들이 바로 앞으로 그 정부의 정책 수혜주와 업황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역시 긍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다만 조정권에 있기 때문에 히트앤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빠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그 점을 우리가 또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엔터 화장품도 일단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덜 올랐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추격 매수를 할 만큼 그렇게 시장이 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정을 보이는 것을 사가지고 기조가 살아있는 것 중에서 조정을 잘 거친 걸 사가지고 올라갔을 때 파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관심을 둘 수 있는 것이라면은 로보티즈 같은 이런 점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잘 올라가다가 눌렀죠. 눌러가지고 일단 하방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모하고 있으면은 또 반짝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그럴 때 한번 팔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로봇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겠죠. 휴머노이드 로봇이면서 여러분들 일개미, 직개미 잘 아시죠? 그죠? 그래도 어쩌면은 로봇 중에서 가장 그래도 실용화에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 바로 로보티즈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올해 흑자 전환을 갖다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 턴어라운드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점도 일단 로보티즈를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잘 가다가 눌러놓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